여러분, 혹시 믿었던 이에게 처절하게 짓밟혀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10년 전 악몽 같은 학창 시절을 겪었던 한 소년, 이도현이 성공한 IT 개발자가 되어 자신을 유린했던 가해자들에게 완벽한 복수를 살게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의 최신식 오피스 빌딩 최상층, 이도현은 고요한 정막 속에서 모니터 수십 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 흐름을 빠르게 훑었고,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려하게 움직였습니다. 10년 전, 그는 폭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던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도현은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기반 보안 시스템을 개발한 천재 개발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은 차가운 금속과 첨단 기술로 가득했지만 그의 심장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수심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유유히 골프장 카트를 타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번쩍이는 금장시계는 그의 성공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학창시절 이도현을 괴롭히던 무리의 리더였던 그는 현재 수백억대 자산가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오만함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어때, 박 이사? 이 정도면 우리 회사 주가는 더 오를 테고 다음 투자 유치도 문제 없겠지? 그때 강민준의 스마트폰 화면이 잠시 깜빡였습니다. 새로 출시된 그의 회사 앱에서 아주 미묘한 오류 메시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워낙 순식간이라 그는 이를 단순한 기기 오작동으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도현의 모니터에는 강민준의 앱 오류에 대한 상세한 로그 기록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 시스템이 조용히 작동을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서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이도현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강민준과 박지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도현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모든 가해자의 정보가 거대한 디지털 지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물론 그들의 학력, 직업, 가족관계, 재산 현황, 심지어 숨겨진 치부까지 낱낱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도현은 숨죽이며 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수를 꿈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쌓아올린 모든 명예, 커리어, 인간관계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무너뜨릴 정교한 디지털 네트워크, 즉 그림자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박지훈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장에서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이도현을 괴롭히는 데 적극적이었지만 지금은 친근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매니저는 연신 박지훈의 성공 가도를 칭찬하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윤 씨, 이번 주 시청률 대박입니다. 이 기세면 광고 계약도 줄을 이을 겁니다. 형님 덕분이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박지훈의 휴대폰에 수십 개의 알림이 팝업되었습니다. 그의 팬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주요 포털 사이트에 10년 전 그의 학교폭력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흐지부지 넘어갔던 과거의 악행들이 익명의 제보자들에 의해 새롭게 각색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도현은 자신의 시스템 화면에서 박지훈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급상승하는 것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키보드 위로 향했습니다. 이제 가해자들은 과거의 그림자가 자신들의 현재를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강민주는 초고층 빌딩의 회의실에서 해외 투자자와의 대형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수개월간 공들여 준비했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으며 상대방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역력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투자자의 보좌관이 강민준에게 알 수 없는 자료를 건넸습니다. 강민준의 회사에 대한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정보 유출 의혹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투자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강 대표, 이 자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쪽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무슨 말씀을...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강민준의 필사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보류되었고 투자자들은 서둘러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운이 없었을 뿐이라며 애써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한편 박지우는 방송국 대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은 잦아들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제는 불분명한 목격담과 제보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이미지로 쌓아올린 그의 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경쟁사 장난인가? 강민준과 박지우는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불행의 그림자를 단순한 불운이나 경쟁자의 견제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가 현재를 갉아먹기 시작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도현은 그들의 반응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다음 단계의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이들의 무지와 오만함이 이도현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발밑에 드리워진 균열은 더욱 깊어질 터였습니다. 강민준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핵심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가 통하지 않는 듯 창백했으며 눈동자에는 깊은 불안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오작동이나 경쟁사의 견제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나도 막대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누구야? 도대체 누가 내 뒤통수를 친 거야? 내부 소행이야. 분명해. 그는 비서실장과 임원들을 다그쳤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강민준의 의심은 점점 내부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을 감싸던 성공의 아우라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한편 박지우는 기자회견장에서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에 더해 그가 특정 범죄 조직과 연루되었다는 조작된 가짜 뉴스였습니다. 정교하게 편집된 이미지와 음성 파일은 그를 순식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둔갑시켰습니다. 대중의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고 그의 모든 방송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박지훈의 절규는 군중의 야유 속에 파묻혔습니다. 강민준과 박지훈은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내부에 적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연은 그들의 추락을 멀리서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파멸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림자의 존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비극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을 잃어가는 절망 속에서 잊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를 마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파멸의 위기에 처한 가해자들이 스스로 파놓은 과거의 덫을 어렴풋이 인지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강민준의 회사는 침몰하는 배와 같았습니다. 대량 고객 정보 유출과 연이은 프로젝트 취소로 인해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직원들은 동요하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을 찾아 헤맸습니다.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는 직감이 그의 내면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누가 우리 회사를 이렇게 만든 거지? 배후를 반드시 찾아내야 해. 단 한 사람이라도 의심되면 모조리 파헤쳐.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박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지훈 역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게시판은 그의 과거 비행을 암시하는 익명의 글들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로 치부했지만 곧 그의 오래된 학창시절 사진과 함께 그가 특정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깨끗했던 이미지는 순식간에 금이 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꾸미는 거야? 과거의 일이라고는 그 몇몇 장난들이 전부인데 설마 그때 그 일 때문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강민준과 박지호는 서로에게 연락하여 이 불가사의한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과거에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거나 자신들의 몰락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이도현은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혼란스러운 단서들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들이 과거 자신들의 악행과 관련된 디지털 흔적, 예를 들어 잊혀진 소셜미디어 계정의 옛 게시물이나 오래된 이메일 기록을 우연히 발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흔적들은 강민준과 박지훈이 10년 전 이도현을 괴롭혔던 그 순간들을 어렴풋이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뇌리에는 희미한 불안감과 함께 잊고 싶었던 한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 실체를 마주하는 순간의 공포를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불행이 한 인물의 치밀한 복수였음을 깨닫는 섬뜩한 순간입니다. 강민주는 피폐해진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비서가 정리되지 않은 자료들 사이에서 오래된 외장하드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학교 폭력에 가담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 조각들이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뿌옇고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그 속에서 자신들의 잔혹한 행동과 한 아이의 절규를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 영상은 분명히 지웠을 텐데... 설마 이도영... 그의 입에서 잊고 있던 이름 석자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박지우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지만 메시지 내용은 섬뜩하게도 그가 과거 학교 폭력에 가담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빛나던 순간, 당신은 스스로 파놓은 덫에 걸렸습니다. 이제 진정한 공포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박지호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강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이도현 짓이야. 틀림없어. 나 지금 섬뜩한 메시지를 받았어. 모든 게 그 자식의 복수였던 거야. 나도 지금 그걸 믿을 수 없지만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 10년 전 그 아이가 이런 거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니. 우리가 그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치밀함에 몸서리쳤습니다. 이도현은 그들이 느끼는 공포를 즐기는 듯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공포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을 잃고 가장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의 고통을 겪어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이도현의 그림자 시스템이 가해자들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며 그들을 완전한 파멸로 이끄는 잔혹한 순간입니다. 이도현의 그림자 시스템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강민준과 박지훈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깊숙한 비밀과 치부가 여과 없이 대중에게 폭로되었습니다. 강민준의 회사 서버에 침투했던 그림자 시스템은 단순히 정보를 유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밀 장부, 비자금 내역, 그리고 사적인 문란한 행적까지 모두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한순간에 강민준은 파렴치한 사업가이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모든 사업체는 압수수색을 당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규와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처절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한편 박지우는 더욱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림자 시스템은 그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담 사실을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공인으로서 보여주었던 깨끗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위선과 이중적인 태도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과거 동료들을 향한 비방, 연예인으로서의 특권을 악용한 갑질 행태 등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그의 모든 방송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고 그가 출연했던 광고는 모두 내려갔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영구히 매장되었으며 거리에는 그의 퇴출을 요구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비굴한 모습은 대중의 비웃음과 경멸만을 샀습니다. 강민준과 박지우는 법적 대응과 여론 조작을 시도했지만 이도현의 완벽한 설계 앞에서 그들의 모든 발버둥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림자 시스템은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그들이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피할 수 없는 파멸이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처절한 복수의 끝에서 주인공이 얻는 평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민준과 박지우는 모든 것을 잃고 처절하게 몰락했습니다. 강민준은 길거리 노숙자로 전락하여 한때 그가 군림했던 화려한 강남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아닌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지훈 역시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조롱 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한때 대중의 환호를 받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폐허가 된 삶 속에서 과거의 악행을 비로소 후회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완벽한 고립 속에서 파멸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이도현은 그들의 처절한 몰락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수를 향한 격렬한 감정 대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10년간 그를 짓눌렀던 복수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그림자 시스템은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한 후 흔적도 없이 해체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도현의 삶에는 새로운 여백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한적한 해변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이도현은 과거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를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의는 결국 구현되었고 이도현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복수와 해방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용서와 정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